마약으로서의 담배는 술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오랜 과거로부터 존재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담배는 수십 년 전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향수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 아버지를 생각해본다면 신문과 담배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쯤 17세기 초부터 민간에 퍼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는 일본을 거쳐 들어왔거나 중국을 내항하던 상인들이 들여왔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겼으며 약초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상파 방송에서 흡연 장면이 거리낌 없이 나왔습니다. 느와르물에선 자주 등장하는 연출의 매개체입니다. 영웅 본색에서 주윤발이 위조 지폐를 태우면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2002년 KBS와 SBS가 담배의 미디어 출연 금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MBC가 담배의 출연을 전면 금지하면서 텔레비전 매체에서의 흡연 장면은 2004년을 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는 지상파에선 담배 자체를 보기가 힘들어졌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막대 사탕으로 CG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와 밀접한 직장인들의 삶을 다룬 TVN의 2014년작 미생을 보면 흡연 장면 없이 흡연자 캐릭터를 묘사하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자체적인 합의로 시작했기에 직접적인 규제는 없고 방송사의 재량에 따라 흡연 장면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응답하라 1988, 심야식당 등의 흡연 장면에 제재를 걸면서 공식적인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담배에 대한 기록은 광해군 시기인 1623년 동네 외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화재로 외관 80칸이 모두 타버렸는데 외인들이 담배를 즐겨 피우다가 담뱃불이 떨어져 화재가 난 것 같다는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련이 처음 판매된 것은 1897년 청나라 상인들이 들여온 영국 상사의 칼표 담배였고 생산 판매된 것은 1905년 일본인에 의해 생산된 이글표 담배였습니다. 이후 연초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며 각종 브랜드의 담배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다가 1945년 9월 광복을 기념하여 만든 권련담배 승리가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많이 피우던 쌈지담배인 풍년초와 다르게 흰 종이에 깨끗하게 말려있는 승리는 그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당시 쌀 한 말 가격이 45원이던 시절에 3원이나 하던 승리를 서민들이 쉽게 사서 피우기는 어려웠습니다. 6.25 전쟁 시기 널리 애창된 전우야 잘 자라나는 곡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라는 가사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필터 담배인 아리랑이 나와 점차 품질이 향상되며 1976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담배 잎은 수출 품목이 되어 농가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었고 당시 정부 시책을 반영한 새마을, 새나라, 희망, 자유종, 상록수, 청자 등이 1970년대엔 환희, 한산도, 거북선, 남대문 등이 출시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88이 출시되었고 소울 시리즈의 담배도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산 담배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양담배 시장이 개방되면서 영어식 이름의 담배인 디스, 에세, 심플 등이 출시되어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인들은 왜 담배에 열광하는가? 라는 기사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격이 쌉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국 담배가 더 맛있고 종류도 더 다양해요. 이 질문은 일본인이 왜 일본 맥주에 열광하는지, 이탈리아인이 왜 이탈리아 커피에 열광하는지와 같은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는 캐나다에서 나는 담배 냄새보다 한국 담배 냄새가 훨씬 견딜만하다고 생각해요. 캐나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옆을 지나가면 나는 보통 폐가 부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견딜만해요. 거의 담배 피우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죠. 여기서는 훨씬 가벼운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한편 북한의 담배 또한 외국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외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담배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 담배 가게,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담배를 파는 가게를 아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아예 한국 담배를 파는 가게가 있나요? 한국 담배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뉴욕에서 처음 피워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팩으로 필요해요. 또한 금연을 권장하는 한국의 담배 값에 그려진 경고 사진들이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듯 보였습니다.
과거엔 심지어 편두통, 매독 등의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삼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그것이 그대로 유럽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유럽의 몇몇 보서족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한국의 인삼을 소개하면서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의 담배와 같이 인삼은 한국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린다는 소개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집안 식구들이 배가 아픈 아이에게 담배를 물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당시 구충제가 널리 퍼지지 않았던 시점에 뱃속에 기생충이 너무 많이 자라있는 경우에 담배를 피움으로써 잠시 기절시킨 것입니다. 담배 연기는 기도를 통해 들어가는 거, 기회에도 식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50년대에서는 아이들이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절 시골에서는 양귀비꽃도 약으로 쓰여서 어린아이가 아프면 이 가루를 달여 마시게 했던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의 흡연이 규제되지 않았고 돈이 없어 담배 한 갑을 사기 어려울 시절에는 터미널 같은 곳에서 담배를 한 개비씩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1995년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1997년부터는 모두 노그의 담배 광고마저 전면 금지시키고 담배의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금연 정책은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흡연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년 남성들의 흡연 인구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과 청소년 흡연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담배와의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